여러분, 지금 국제 외교판에서 정말 기묘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매 버튼이 더 크다며 으름장을 놓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오히려 김정은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면 참 이상하죠.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이 왜 북한 지도자 한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해 이렇게 애를 태우는 걸까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김정은의 몸값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북한은 미국과 한번 마주 앉는 것만으로도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자체가 김정은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산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훨씬 더 키웠고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거대한 뒷배까지 더 노골적으로 등에 업었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예전처럼 미국이 손짓한다고 덥석 나올 필요가 없는 위치에 섰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 쪽에서 한 번만 다시 만나자고 신호를 보내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의 극적인 담판을 다시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자신을 외교적 승리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중동전쟁, 중국과의 경제 갈등, 흔들리는 미국의 위상 속에서 그래도 나는 김정은까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정은이 더 이상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값이 뛴 김정은은 조건을 내걸고 트럼프는 그 조건을 직접 풀지 못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까지 기대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트럼프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은 김정은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을 움직이기 위해 트럼프가 찾아가야 하는 사람은 시진핑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주식, 우리 연금, 우리 기업의 수출기, 심지어 우리 자식들의 미래 일자리까지 흔들 수 있는 거대한 국제정세의 변곡점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중국 주석에게 고개를 숙이게 생겼어요. 이게 결코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고 해요. 근데 이게 평범하게 밥 한 끼 먹는 그런 단순한 정상회담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아주 특별하고 은밀한 부탁을 하러 가는 길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 부탁이 뭐냐면 바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미국 대통령이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북한의 목을 매는 걸까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던 커트 캠벨 전 부장관이 아주 충격적인 증언을 내놨어요. 캠벨 전 부장관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우리가 짐작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강하다고 하거든요. 정권이 넘어가는 시기부터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는데 북한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확고하고 끈질긴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떻게든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고 폭로했어요. 세상에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북한과의 만남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 첫 임기 때 이미 김정은 위원장을 3번이나 만났잖아요.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났고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만나고 판문점에서도 만났죠. 그렇게 엄청나게 공을 들였는데 다시 권력을 잡은 지금까지도 김 위원장과의 재회가 전혀 성사되지 않고 있으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정말 막막한 상황이 벌어져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안달이 나도 현재로서는 그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게 캠벨 전 부장관의 맹정한 예상이거든요. 당장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들이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왜 자존심까지 꾹꾹 눌러가며 시진핑 주석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지 그 기막힌 진짜 이유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데도 도대체 왜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입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단칼에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캠벨 전 부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 북한의 태도는 아주 차갑고 일관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할 흥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이 도대체 뭐냐? 바로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지만 미국도 지금 당장 북한 비위를 살살 맞춰줄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핵심 참모들이 북한이 원하는 접근 방식에만 매달리기에는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당면 현안이 산더미처럼 너무 많거든요. 한마디로 북한에만 온전히 신경 쓸 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심 끝에 꺼내든 궁여지책. 그야말로 묘수가 마땅치 않은 꽉 막힌 상황에서 쥐어짜낸 전략이 바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손을 벌리는 겁니다. 이번 달 14일과 1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가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이때 시 주석에게 김정은과 다시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제안 좀 해달라며 사실상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걸할 거라는 게 캠벨 전 부장관의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판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매달리는 시진핑 주석이라고 해서 과연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캠벨 전 부장관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북미 두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지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7년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정말 무서울 정도로 괄목할 만하게 키워버렸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면서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더 착 달라붙어서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이 옛날처럼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을 보일지 이제는 누구도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캠벨 전 부장관조차 북한이 워낙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인 만큼 향후 상황을 지켜보자며 말을 아껴 쓸 정도니까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꽉 막힌 한반도의 벽을 뚫기 위해 중국이라는 마지막 동화줄을 잡으려는 건데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어쩌면 북한 문제보다 더 급박하고 치명적인 진짜 이유가 하나 더 숨어 있거든요. 바로 이란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이랑 얽혀서 중동에서 엄청난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한 전직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취재진에게 아주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이란 전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지금 당장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버릴 본인만의 종전 합의 구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합의서를 이란이 순순히 받아들이고 사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란과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직접 나서서 이란을 강하게 압박해줘야만 트럼프의 구상이 현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의 협조가 그야말로 절실한 상황인 거죠. 오죽하면 전문가들 입에서 트럼프가 모자를 손에 들고 아주 공손하게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라는 굴욕적인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천하의 트럼프가 평소 같았으면 중국을 향해 호통을 치고 관세를 매기겠다며 으름장을 놨을 그 트럼프가 말입니다. 오히려 전쟁 중에 나라를 비우고 날아가서 심지어 자기 우방국인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을 환대해주는 시진핑에게 공손하게 부탁을 해야 하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두 정상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껄끄럽고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인 만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나 안보 문제보다 우리 지갑 사정과 더 직결되는 진짜 알맹이는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가장 얻어내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돈, 즉 중국과의 상업적인 관계 강화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이걸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비행기에 오르면서 빈손으로 혹은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남중 수행단 명단이 흘러나왔는데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수준입니다. 여러분도 주식하시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름들이에요. 요즘 전 세계 증시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애플, 엑소모빌, 보잉, 퀄컴, 블랙스톤, 시티그룹, 비자까지.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미국 초거대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을 방중 경제사절단에 대거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냐면요.
미국의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조차 1990년대 이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동행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라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북한 문제 챙기고 이란 전쟁 수습하는 것도 다급하지만 결국 이번 회담의 최우선 순위는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과 돈을 챙기는 상업 외교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서운 집념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인 겁니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경제 대국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즈니스판을 크게 벌리고 있는데 우리 중시와 경제가 요동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심각한 딜레마가 하나 발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나사 빠진 미국 경제를 내가 살려냈다. 외국 돈을 이렇게 많이 끌어왔다 하면서 해외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걸 자기 최대의 치적이자 자랑거리로 포장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투자 대상은 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국, 동맹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다릅니다. 현지 정부 당국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중국을 향해 미국의 공장도 짓고 투자 좀 팍팍해라 라며 투자를 강력하게 독려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 안방의 험악한 분위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중국 돈을 끌어오고 싶어서 안달인데 미국 정치의 중심인 워싱턴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를 보면 지금 워싱턴 내부에서는 중국 자본이 미국에 물밀듯 들어오는 건 우리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라는 경계심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밖에서 굽신거리며 중국 돈을 유치하려 하는데 정작 집안에서는 중국 돈 받으면 나라가 위험해진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 그야말로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가 없는 앞뒤가 꽉 막힌 모순적인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 기막히고도 아슬아슬한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결코 그들만의 단순한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다시 만나기 위한 절박한 구애작전이자 중동의 이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위태로운 뒷거래, 그리고 수십 명의 회장님들을 대동한 노골적인 상업 외교까지 이 모든 게 한데 뒤엉킨 거대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가장 끔찍한 문제는 이 불똥이 결국 어디로 튀겠냐는 겁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대국들끼리 마음대로 조율되고 미국과 중국이 우리 머리 위에서 천문학적인 경제적 거래를 주고받는 동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한국 경제와 얄팍한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죠. 내 소중한 지갑, 피 같은 내 노후 자금,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통째로 걸린 이 거대한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저희가 계속해서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만 짚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도 돈이 되고 피가 되는 진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